자, 굿모닝 FX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AI 열풍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AI 핵심 부품으로 꼽히면서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닌데요. 관련된 최신 이슈를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그야말로 쟁탈전 맞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이 에이스 인원 400명을 구성해서 엔비디아 뚫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만 이제 관건이 됐는데 이 시장에서 진짜 킬은 엔비디아가 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HBM3 이 12단 제품 성능 향상도 하고 또 6세대 HBM인 HBM4 개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 쟁탈전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챗GPT가 이제 열풍을 일으키면서 예.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HBM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런 변화가 있구나, 전쟁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시대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직 본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을 갈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AI와 관련된 반도체 성장은 상당히 그쪽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아직까지도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죠. 이 경쟁은 좀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점점 더 유인해 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키맨으로 작용을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한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것은 AI가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쪽에서 최강자, 거의 뭐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칩셋 전체, 보드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카드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예. 거기서 옛날부터도 보면은 GPU가 프로세서로서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그래픽 DDR 뭐 6, 5 같은 것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구조로서 그렇죠. 전체 칩셋이 작동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AI 초기 모델도 아마 암페어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호퍼로 넘어오면서 그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뭐 전력 소모도 줄이고 또한 공간 배치도 우리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HBM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예. 결국에는 GPU의 주변을 에워싸고 1층에서 단층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정원에 배치되어 있었던 그래픽 D램들을 아파트 고층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현대 뭐 8단이니 12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각 단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그래픽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면에 놓였던 것도 입체적으로 쌓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 칩 자체가 새로운 거라 보다는 패키징 방식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에서 일정 부분 3D에 가깝게 진행을 했다. 이것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3 이 12단이라고 했을 땐 12층으로 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2개의 D램 칩이 3D 모양으로 서 있는 거죠. 이전에는 평면에 구성돼 있었던 한 것인데. 단 올리는 게 기술인가 보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하나씩 있을 때는 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 수직으로 쌓다 보니까 관통형 전극, 우리가 낸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기술인데 그것들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낸드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낸드는 그 회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게이트와 워드 라인만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라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라는 복잡한 구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관통형 전극을 뚫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높아진, 난이도가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메모리와 같습니다. 비메모리의 차이가 또 거기. 그래서 보면은 비메모리가 훨씬 더 메모리 쪽보다는 더 디자인률이 더 빠르게 축소되잖아요. 3나노까지 내려가는데 그렇죠. D램 아직도 10나노대에 남을러 있는 얘들이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흔히 SK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보다 HBM에서는 앞서 있다. 당연하죠. 이걸 먼저 시작하고 또 계속했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시작했다가 중단도 하고 했던 과거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초기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개발 단계나 어떤 상용화 시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사실은 기대보다 너무 일찍 시작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는 수요가 별로 있지를 않았죠. HBM이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래픽 D램보다 훨씬 고가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능이 높긴 한데 그 정도 성능과 고가가 필요할 만한 뭐 그래픽 D램의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AI보다 그래픽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그래픽이 필요한 것은 이제 게임 쪽인데 게이밍 컴퓨터 쪽인데 그쪽에서도 HBM을 써야 할 정도의 고성능은 필요치 않았었는데 SK하이닉스도 처음에는 그러면 그 게임 그래픽 때문에 개발을 했던 거군요. 애초부터 AI를 타겟으로 한 메인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었고. 엔비디아에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만든 모든 제품들이 다 그래픽이 타겟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근데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중에 하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AI 쪽으로 갔던 것인데 그래픽 자체에서는 딱히 그 수요가 커지지 않는 반면에 이제 일부 대학이나 연구소, 랩 수준에서는 AI용으로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쪽에서 시도가 먼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쪽에서의 니드보다는 AI 쪽의 니드가 점점 커져서 현재는 거의 뭐 엔비디아 칩셋과 HBM이 AI하고 우리가 그냥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래픽을 위해서 처음에 등장을 했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이제 후발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경쟁을 지금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이닉스가 한 40% 조금 넘는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 초반 정도는 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 향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차이가 갈렸다는 거. 왜냐하면 현재 AI 시장에서 칩셋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 사실 그 외에 우리가 보통 막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쪽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설계를 해서 TSMC한테 제조를 맡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거기에는 HBM이 누구께 들어간지라는 건 잘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칩 메이커들에 대한 이름이 내민이 되지 않으니까 누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납품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많이 정보가 누출되고 있고 또한 모니터링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못하냐가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시금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면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에는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어떤 임팩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9일하고 10일에 삼성증권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다 질문을 했는데 HBM 계약 관련, 이제 엔비디아의 HBM 관련해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SK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HBM을 완판했다. 2025년까지는 계약이 이제 돼 있다 이거잖아요. 1년 반 이상.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HBM을 이미 완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주장이긴 한데 양사 모두 그러면 1년 이상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럼? HBM 같은 경우는 사실 B2C로 거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품이잖아요. 뭐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 정도 고성능을 개인이 쓸 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B2P인데 B2P는 대부분 사실은 상당한 물량을 미리 이제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 내용도 잘 보니까 올해죠. 2024년 말 기준 생산 캐파로 계산했을 때 완판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내년과 올해 사이에 상당한 HBM 관련된 대규모 설비 투자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설비 투자에서 캐파가 증가하는 걸 생각하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되지 않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완판이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엔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설이 이루어질 거라서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또 참전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완판이라 의미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점이 있는 상황,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의 완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줬어야 확정이 되는 건데. 근데 엔비디아 자체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사실은 최종 수요자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구매 계약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 HBM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최종 AI 칩셋을 만드는 누군가, 현재는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독보적인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본인이 전체적인 칩셋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현재 가동률이 꽉 차 있는 건지 여유가 있는 건지 사실은 그래서 HBM 칩 메이커들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얼마나 완판이고 그다음에 가동률 100%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없는 거죠. 최종 칩셋이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재고가 쌓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지금 관건이 이제 HBM3 12라는 제품인 건데 이거를 양산하냐 못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제 판을 뒤집겠다 이렇게 양사가 모두 공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사는? 양사의 사실은 전략의 온도 차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개발을 해놓되 고객이
원할 때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8단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선기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8단에서 경쟁에서는 따라잡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엔 12단 쪽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먼저 가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고객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12단이 좀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 뭐 발열 이슈라든지 페일러 이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거고 본인들의 GPU 칩셋하고 얼마나 호환성이 좋을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또 가격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개발은 해놓고 기다리자라는 삼성 하이닉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략적으로는 안정한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12단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루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납품은 2분기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이거를 커트시켰다,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뭐 줄인다고 얘기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 루머는 어쨌거나 당사자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구라도 이거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기업 비밀이죠. 그다음 뭐 TSMC도 이걸 얘기할 리가 없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결국 안 될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쪽에 퀄 테스트 통과 못한 건 팩트죠. 통과를 했으면 엔비디아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얘기했겠죠, 당연히.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통과를 못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 통과를 못했다면 가면은 2분기라는 게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 그럼 통과가 되고 모든 납품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촉박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스케줄적으로 현재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다면 2분기 납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왜 그럼 퀄 통과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무수한 억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팩트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TSMC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랑 약간 공정의 다른 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8단인데 각 단과 단을 본딩하는 기술에 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스 리플로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여기에 약간 그러니까 비전도 막이라는 필름을 이용해가지고 본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의 성능이라든지 일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시장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어느 쪽이 메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단을 쌓는 게 관건이군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가 HBM4 구격에 이 고대역 메모리를 탑재하는 신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내년 말부터 TSMC 3나노 미세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 점에서는 TSMC가 굉장히 강력한 주자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일 시리즈를 이을 차세대 GPU 기반 인공지능 반도체 R100을 새로 선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시장이 열리면 또 굉장히 지금 판도가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시장의 판도가? 지금은 아직 초기라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 칩도 양갈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성능 쪽에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좀 더 중저가의 가성비가 높은 범용에 해당할 수 있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커질 텐데 분명히 양쪽 시장이 다 병행해서 공존을 하면서 성장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알백 같은 거는 아마 고성능 쪽에 포커스를 둔, 왜냐하면 새로운 블랙웰 다음에 앞에 영어 이니셜이 B에서 R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키텍처를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키텍처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 3개가 등장을 했어요. 네네. 1세대가 암페어고 네. 2세대가 호퍼가 이제 우리가 H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주력인 것들이고 그렇죠. 블랙웰은 이제 B 시리즈로 나와서 이제 차세대인 건데 그러면 거기에 또 다시 R 시리즈는 4번째 아키텍처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3세대를 올해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TMC 컨퍼런스에 GTC 2024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세대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알백이 나오고. 이거는 뭐 기술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잠깐 쇼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일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그다음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참 뒤에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드러날 때 싹을 밟겠다. 우리는 너희보다 그렇죠. 따라올 수 없는 한 발짝, 두 발짝 이사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장에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1000달러를 돌파하냐 관심이었다 750불까지 밀렸었고 어젯밤에 보니까 다시 900달러는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뉘앙스도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사이드 질문인데 알백은 이제 하이엔드로 가고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지금 개발 중인 마하 1
이게 또 마하 시리즈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좀 범용 GPU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가격이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 목적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는 것은 범용 칩이라고 해서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고 추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마하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는 학습보다는 추론 쪽에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래서 주로 최종 플랫폼 업체들이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바로 고객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이죠. 추론 쪽이니까. 그렇죠. 질문 던지면 답을 줄 수 있는.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제적이고 B2B 쪽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은 약간 바로 고객 단에로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이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근데 그 시장에 네이버 하나만 갖고 사실은 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이버가 합작으로 같이 그 공동으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차세대도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사실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쪽에 이 범용 칩이 아닌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칩에 대한 니드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직접 개발하는 칩 쪽하고 또한 이런 타기업의 칩하고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거고 끊임없이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모리 부품이라면 지금 마하원은 그렇죠. 내가 제품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쪽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전자 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쪽을 좀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K반도체가 어쨌건 간에 이 시장에서 좀 다시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초기에 선점했던 이유는 고객하고 처음부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니드에 맞춤형으로 지금 개발했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범용 디램들, 범용이라기엔 뭐하지만 PC용이라든지 모바일, 그래픽,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규격만 제대 규격만 맞춰주면 그냥 시장에 너무 팔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AI 칩으로 갔다 보니까 최종 칩셋을 또 구성하는 쪽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구상하는 설계 어레이가 있을 거예요. 칩셋 자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객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했던 것들이 진짜 성공의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HBM도 단순히 디램 개발이 아니라 패키지의 성능, 패키지의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패키지 레벨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디램들이 칩만 잘 만들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고객과 협조할, 그다음에 TSMC와 같은 그런 것들을 파운더리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전체 고객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것들을 구상하면서 개발을 함께 해야 된다, 초기부터. 네. 이런 능력들이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지우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올해가 거의 뭐 게임이 결판을 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마다 약간 루머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 추이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2주 정도 시차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실은 2주 정도의 약간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동이 돼 있군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실적 발표부터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또 아직까지는 이익 규모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보다 모바일 쪽의 비중이 더 컸거든요, 1분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만 가지고 예상할 수 없는 주가 변동폭을 추이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삼성전자는 좀 더 복잡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주가만 보고 따라가면 당분간은 그 추세를 따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벤트는 나올 때마다 좀 박사님 나와주셔서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HBM 반도체 전쟁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